네, 안녕하세요.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2021년 6월 4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제 먼저 제가 좀 장중이라서 보고서부터 좀 먼저 보여드리고 이따가 장 끝나고 마감 시황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CS 윈드가 베스타스라고 아실 거예요. 덴마크에 되게 유명한 풍력 발전 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일단 인수했어요. 미국 타워 회사, 미국 자회사죠. CS 윈드가 터빈사, 베스타스의 미국 콜로라도 타워 공장, 그거를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되게 좋은 거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에 진출할 수도 있고, 글로벌 최대 타워 공장이래요. 원래 이 CS 윈드가 윈드 타워 만들거든요. 타워.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있죠. 타워. 풍력 발전.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은 요 회사를 좀 인수를 해가지고 일단 시너지 효과를 노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시장인 미국의 법인을 확보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좀 좋게 보세요. 진짜 주가가 10배 오른 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오른 게 문제죠. 뭐 하나솔루션 얘네가 지금 간다는 게 아니라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랬고, 그러니까 CS 윈드 뭐 풍력 회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9만 원 뭐 바로 급등 그건 아니에요. 근데 급 나갈수록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게 좋을 것 같아요. 급 나가면 기회다. 항상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도 있고, 친환경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번 인프라 법안도 그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 이렇게 진출하는 건 너무나 좋은 뉴스니까 잘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전략인데, IBK 투자증권의 안소은 연구원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완화와 세 가지 정상화. 그러니까 이번 주 코스피가 신고점 경신을 앞두고 있다가 오늘은 좀 미국 증시 때문에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견조한 것 같고요. 경제 정상화 기대. 사실 이게 좀 앞지긴 하죠. 경제가 너무 좋아지는 거는 이제 통화 정책도 정상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모든 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변동성은 나오지만 이런 과정들은,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환자가 됐을 때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엄청나게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제는 퇴원을 한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그게 사실은 테이퍼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퇴원하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죠. 그런 건데, 일단 일반 병실을 올리는 건 좋은 거잖아요. 경제가 회생한다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중환자실에서 매 시간 보호를 받고 이제 그러던 것에서 약간 벗어나니까 시장이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다시 중환자가 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좀 우려감을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상화 되는 거기 때문에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그다음 미중 관계도 정상화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새 뭐 서로 만난다는 얘기도 일부 좀 돌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중국을 계속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동맹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어떤 식으로 정상화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이든의 이런 압박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코스피가, 이건 이제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쓴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 주 후반에 약간 좀 밀리는 흐름은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증시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 그리고 미국장이 급락해도 한국이 크게 안 무너져요. 오늘 외국인도 샀고, 한국 증시는 나름대로 잘 선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선기계 쪽인데, 일단 조선 쪽 관련해가지고는 여기 메리츠의 김현 애널리스트는 사실은 조금 보수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막 긍정적이진 않아요. 슈퍼사이클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좋게 볼 게 아니라. 예. 다만 저도 뭐 이게 슈퍼사이클 왔으면 좋겠는데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다만 저는 동의하는 거는 어쨌든 조선 업황은 10년 만에 좋아지는 건 맞아요. 수주도 많고 친환경 선박, 폐선박, 오래된 선박, 교체 수요. 우리 한국이 동무되고, 그래서 사이클이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빅 사이클인지는 계속 체크는 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조선주는 어쨌든 큰 시세도 나오겠지만 지금은 조금 변동성을 이용해서 모아보자. 다만 한국조선해양한테는 제가 죄송하지만 진짜 자회사 상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자꾸만 상장하니까 좀 짜증 나긴 하는데, 현대중공업 상장 이슈가 있어서 좀 매력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선택지가 현대중공업 지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고, 기계 쪽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괜찮아요. 좀 많이 올라서 제가 언급을 잘 안 하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좀 혹시라도 급락해주면 과감하게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좀 지켜보세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한번 보고서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그때도 좀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사긴 더 어렵죠. 조금 기다렸다가 눌러주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몇 년 만에 가는지 모르겠어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남북경협 테마가 아니라 실제 펀더멘탈 실적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픽을 현대 엘리베이터로 잡고 있어요. 현대중공업 지주.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 두 개 회사. 조선은 현대중공업 지주, 기계 쪽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 예,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빙그레. 사실 오늘 빙그레가 좀 움직였는데, 아니 오늘 아침에 보고서 읽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빙그레는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빙그레가 작년에 바나나맛 우유가 안 팔려가지고, 저 바나나 우유 지금은 안 먹어요, 사실. 근데 정말 몇 년 전에 매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 너무 좀 단 것 같아서 안 먹긴 했는데, 편의점 판매 순위 항상 1등이었어요. 근데 편의점이 판매가 안 되니까 매출이 줄었겠죠. 근데 다시 편의점이 살아나면 반대로 바나나 우유 또 잘 팔리겠죠. 그래서 우유 매출이 진짜로 늘어나고 있고요. 빙과 쪽에서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아시죠? 아이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막 무인 주문해가지고 싸게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채널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수혜고 거기에 또 혜태 아이스크림 인수해가지고 지금 롯데랑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강체제. 근데 주가 많이 못 올랐었더라고요. 빙그레가. 그래서 저는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오늘 뭐 주가 좀 이렇게 뉴스 나와가지고 막 뽕 뛰었다가 지금 밀리는데, 혹시라도 조정 나오면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것도 주가 보세요. 이게 월봉입니다. 이만하면 됐죠. 많이 빠졌어요, 진짜. 그래서 반드시 눌러줄 때, 꺾을 때, 다음 주에 관심 가지시고, 오르면 냅두세요. 하나기술은 2차전지 장비 회사입니다. 턴키. 턴키가 뭐냐면, 이게 조립부터 검사 막 이런 거 다 해주는 거예요. 한 번에. 장치. 그러니까, 이 2차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 뭐 조립도 해주고, 거기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활성화라고 하는데, 2차전지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 장비가 그 안에 뭐 가스 같은 걸 주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또 패키징, 포장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업체입니다. 주로 LG하고 SK에 많이 납품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에도 이미 협력사 등록을 마쳤대요. 그래서 되게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재화 이슈에서도 자유롭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기술이 올해 흑자 전환 기대하고요. 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 있었어. 완전 왕따. 이제는 오늘 좀 보고서 때문에 갔는데, 아무튼 2차전지 섹터들 진짜 많이 빠졌어요. LG와 뭐 이런 것들도. 신흥 SEC는 제가 되게 좋게 보고 있었던 건데 아직도 잘 버티죠. 요거 또 괜찮아. A프로. 다들 너무 소재 얘기만 하니까 저는 차라리 장비나 부품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 매력이 있어서.
그리고 2차 전지는 어쨌든 이노베이션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안 빠지죠. 근데 LG화학도 제가 같이 분석해드렸지만 최대 70만 원이에요. 진짜 최악으로 보면 그 정도고, 여기 80만 원은 지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올라가는 거는 조금 시간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또 테슬라가 별로 안 좋아서 상태가, 테슬라 나쁜 기업이잖아요. 약간의 인내심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오늘 LG화학 리포트가 나왔는데, 작년에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139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3254기가와트로 23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아무튼 뭐 엄청나게 성장하죠. 누가 이걸 부인을 하겠어요. 예.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통한 자금 확보로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세계 1, 2위권 시장 지배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 1, 2등은 계속 유지할 것 같고, 다만 너무나 막 그 손실도 크게 나고 리콜도 하고 LG에너지솔루션 분할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떨어져 나가는 것도 너무 그냥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하도 지금 이제는 주가에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미리 선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선반영을 좀 하고 있으니까. 다만 상장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은.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상장하는 돈으로 그 양극재 같은 거 증설한대요.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니까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동사의 양극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5.5%래요. 벨기에 유미코, 일본의 니치아, 그 다음에 이어서 세계 3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되게 큰 편이에요. 꾸준하게, 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포기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주가는 정말 부진하지만, 예. 그 BH가 어저께인가 그저에 그 전기차 RF PCB인가요? 예, 그거 이제 공장 짓는다, 뭐 그런 증설 얘기 나와가지고 주가 한번 움직였는데, 지금 애플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북미 애플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이쪽 시장 철수 고려 중이래요. 적자기 때문에. 지금 사실 BH도 적자예요. BH도 적자 내고 있고, 근데 올해 애플 스마트폰 전 모델에 다 탑재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만약에 포기를 하면 더 좋죠. 삼성전기도 포기하면은 뭐 오히려 주가에 좋은 게 적자 사업부가 없어지는 거고, BH는 경쟁사가 없어지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좋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애플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된다면 더욱더 좋은 그림 예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BH도 일단은 지금은 사면 안 돼요. 그때 분명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이건 어쨌든 너무 안 간 거 보다가 제가 미리 보고서로 모아놓은 명단에 있었어요. 근데 안 간 게 뭘까 고민하다가 스마트폰이 안 가서 그 중에 이제 BH가 제일 나아 보여서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기로는 8짜리예요. 단기로는 이렇게 뭐 계속 날아갈 상황은 아니고요. 확인하면서 가니까 단기로는 한번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그 애플 아이폰이 9월에 나오니까 그때쯤에는 나오기 전에는 한번 더 레벨업은 돼 있겠죠.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넷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넷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Make It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 시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삼성전자 왕의 기한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최대원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를 여전히 되게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새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되게 막 얘기들이 분분하잖아요. 한쪽은 좋다, 한쪽은 나쁘다. 예, 저는 어쨌든 그런 거보다도 주가에 반영됐냐 안 됐냐 이것만 보거든요. 악재가 많았어요. 근데 반영됐잖아요. 그래서 4개월 쉬었고, 그럼 나쁠 게 뭐 있어요? 조그마한 악재가 나와도 삼성이 잘 안 빠져요, 이제. 진짜로요. 예, 악재가 나와도. 왜냐면 바닥권의 장점이에요. 제가 바닥권에 있는 기업을 자꾸 언급드리는 게 악재가 나와도요, 그냥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밀립니다. 근데 조그만 트리거 생기죠. 주가 급등 나와요. 오늘 현대모비스가 급등했잖아요. 왜죠? 자동차 생산 정상화. 골드만삭스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하반기에 개선된다고 보고서를 냈어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죠? 이제 차 제대로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완성차보다 부품주가 더 좋아지죠. 근데 그것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런 경우죠, 사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조그만 트리거가 생기니까 그냥 가요. 그래서 바닥권 종목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이 급등한 기업일수록 반대입니다. 오늘 호텔신라랑 신세계가 급락했죠, 면세점이. 왜요? 루이비통이 시내 면세점 철수한다고. 사실은 당장 실적에 영향 안 줘요.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것도 엄청 큰 것도 아니고. 근데 상징성이 있죠. 루이비통이 없어진다고? 그럼 뭐 시내 면세점에서 루이비통 못 봐? 그럼 뭐야, 매력 없잖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주가가 바닥권이면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주가가 호텔신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비중 줄이라고 했던 거고. 장기 투자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늘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별 큰 악재는 아닌데 조그만 악재도 이게 휘청해요. 그래서 위치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좋다 나쁘다 보다도 지금 위치에서 뭐 걱정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비중을 늘리자, 조정받으면. 저는 그 의견입니다. 근데 아무튼 최대원 애널리스트는 되게 좋게 보고서를 썼어요. 비중을 적극적으로 하자래요.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한다. 제발 이분 말씀이 맞길 바라겠습니다. 워낙 개인 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기아도 실적 좋고 7월에 생산 정상화 예상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정점은 지나갑니다. 포드도 신고가 나고, 또 현대차그룹 화이팅이고요. 그다음 LG 디스플레이도 요새 뭐 불안감은 크죠. 하반기에 뭐 꺾인다, 뭐 TV 안 팔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저는 되게 좋게 봐요. LG 디스플레이도 저는 OLED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의 LG 디스플레이가 진짜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를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성은 들어올 거예요. 삼성하고 정말 경쟁 잘했으면 좋겠어요. 두 업체가 선의 경쟁해서 OLED 제발 중국이 못 끼어들기를 바랍니다. LCD 중국이 끼어들어서 망했잖아요. 예.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 모양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OLED도 이럴까봐 좀 두려운데 어쨌든 지금 OLED TV는 아직은 LG 디스플레이밖에 못 만들어요. 경쟁력이 있고 여기에 삼성마저도 뛰어들면 시장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보지 마세요. 삼성까지 뛰어들면 경쟁도 경쟁인데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OLED 쪽에 대한 모멘텀 기대를 하시고, 특히 그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에도 OLED 넣어요. 되게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최근에는 주가 올랐다가 약간 빠지고 있는데 뭐 급락하면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항상 급락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쭉쭉 뺄 때 대충 사놓으시면 수익 납니다. 왜 수익이 안 나냐면 자꾸만 이렇게 움직일 때 사세요, 다들. 이건 단타예요, 그냥. 쫓아가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이틀 만에 주가 레벨업 돼버리잖아요. 이때 내가 주식 안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급등할지는 어느 기업이든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는 비중은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도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빠질 텐데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스마트폰 부품 쪽인 것 같아요.
IT 제품 수요. 예. IT 세트 수요는 견조하다. 근데 이 코로나19 이후로는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의 수요 및 생산이 가장 부진한 시기가 2분기 현재고요. 애플 부품주고는 좀 감소 중이고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애플 아이폰은 9월에 출시할 것 같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경쟁력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기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예.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공급 제약 환경에서 가장 유리하다. 예.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이 부품과 세트의 단가 상승. 아무튼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단가를 올릴 수가 있대요. 제품 판매 단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동남아시아, 베트남 같은데 인도 6월 생산 차질. 근데 3분기에 그래서 오히려 좀 일부 가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본 것 같아요.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 공급이 하반기에 본격화된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어쨌든 3분기는 지금 못난이 기업들이 있죠. 스마트폰 그리고 통신 장비 이쪽에서 뭔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도 정말 많이 물려 계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잘 버텨내세요. 지금 요즘에 많이 올라와서 다행인데 잘 인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도 계속 장기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지주 그 보고서입니다. 산업재 그룹의 정점, 정유, 석유화학, 중전기기, 건설기기, 조선해운, 엔지니어링, 로봇 4차 산업, 조선해양생산 등 산업재 전반에서 다 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두산인프라코어와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확정이 되면 포트 구축은 완료됩니다. 그리고 신성장 사업의 축은 현대글로벌서비스와 현대로보틱스가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일뱅크 영업이익이 1분기에 막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후에 그 증설할 물량은 일단 5천억 정도 이익 기여가 가능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정유도 갖고 있어요. 현대중공업지주는 정유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에서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면 어쨌든 지주사가 비조선과 상장에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조선해양 가치가 희석되죠. 한국조선해양 밑에 자회사가 상장을 하니까. 근데 맨 위에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는 뭐 그런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전기전자 2분기 실적 호조로 주가 반등. 저도 동의하고요. 쌀 때 비중 늘려가자 이 의견입니다. 저도. 삼성전자, LG노텍. 요새 LG노텍 많이 올랐어요. 어느덧 은근슬쩍 올라왔습니다. 또 LG전자, 삼성전기. 그래서 이 기업들이 5월까지는 아주 극심하게 고통을 받았다가 6월 돼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내용들은 하반기에 뭐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긴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IT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요새 시각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튼 IT, 전기전자, 스마트폰, 뭐 통신장비,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시각이 최근에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면세점 오늘 빠진 거는 제가 요거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아침에 3프로에서. 그래서 루이비통이 면세사업 공항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시내 면세점에서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철수 일정은 아직 미정이고요. 국내 언론에서는 이런 결정의 배경에 중국인 도매상 중심의 한국 시내 면세점이 루이비통의 고급화 전략과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제기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그거보다는 판매 채널 조정 이런 것들 측면에서 철수를 결정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루이비통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에서 시내 면세점 철수한대요.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만의 피해는 아니다. 그리고 매출 의존도도 낮고. 다만 상징적인 뉴스잖아요. 루이비통은 에루샤, 그죠?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 중에 중심축인데 이걸 시내 면세점 안 하면 매출의 일부분 타격은 있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오늘 실제로 받았고, 다만 이 삼성증권에서는 오히려 이걸 이용을 하자, 이런 악재를 이용해서 비중을 늘리자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 그래서 10만원 이상에선 조금
줄이자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뭐 내려온다면 기회는 되겠죠. 천천히 보세요, 아직은. 자, 그리고 이건 이제 하반기 산업 이슈인데, 마지막으로 유틸리티는 뭐 한전 같은 기업들입니다. 국가 기관 산업. 지금 EU 공동연구센터가 원전가스가 원전이나 LNG가 친환경 에너지인지 여부를 올해 말까지 결정을 한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면 되게 커지겠죠, 산업이.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원전을 만약에 지정을 안 하면 원전 관련주들은 급락할 수밖에 없고, 가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한미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지출 합의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거죠. 폴란드 원전 3기 2021년 기술 선정, 계약 2026년 착공. 그래서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체코는 23년 이후에 우선 협상을 한 다음에 2029년도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여긴 폴란드는 2026년, 체코가 2029년. 너무나 먼 얘기죠. 예.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긍정적인 시각은 맞는데, 어쨌든 지금 주가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어느 레벨까지. 그리고 좀 멀죠. 2026년, 2029년. 일단 여기서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조금 이 원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설비 투자 이런 건 지속되긴 하는데, 좀 시간은 걸린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 이런 의견들은 애널리스트의 개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 뭐 하나씩 좀 다뤄봤고, 면세점이라든가 컨택트형 기업도 오늘 좀 약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 좀 관심 필요해 보이고, 자동차 여전히 좋고요. 왕이 기한했고, 그다음 BH 같은 이제 개별 기업들도 좀 올랐고요. LG화학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져가셔도 되지만 좀 시간은 걸리겠죠. 테슬라 좀 악재도 좀 있고, 테슬라가 좀 점유율이 많이 떨어져서 납품하는 LG화학 주가에도 조금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80만 원이 조금 바닥이 됐으면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기술, 2차전지 장비, 빙그레, 소해주,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지주와 현대엘리베이터가 탑픽입니다. 경기 민감주에서. 이렇게 보시고, CS윈드가 미국의 풍력 타워 회사를 인수했다는 게. 그래서 오늘 주가는 굉장히 견조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서까지는 다 말씀해 드렸고, 제가 이제 아직 지금 좀 장중이라서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곧 끝날 거예요. 끝나고 나면 제가 마감 시황 바로 시작하겠고요. 한국 증시가 어쨌든 오늘은 뭐 나름대로 선전은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 역시 그 자동차네요. 자동차가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감 시황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제 방금 마감을 했는데, 그 하락세로 마이너스 7포인트로 마감이 됐고, 이 정도면 되게 선방한 것 같아요. 미국이 좀 안 좋았지만 한국 증시가 지난번에도 이 3250 갔다가 다음날 그냥 부러져 버렸죠. 증시가 1% 이상 급락하면서 망가졌는데, 그리고 그냥 쭉쭉 꺾여 버렸죠. 그렇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급락했지만 윗골이 달고 잘 버텼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증시가 좋았어요. 3240에 끝내놨고, 확실히 특히 대형 기업들이 좀 바닥을 잘 찍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뭐 옛날 같은 거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미국 금리 오르고 달러 강이고 막 이러면은 증시가 요동을 치는데, 그냥 굉장히 차분해요, 뭔가. 이 부분도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냥 오늘 당연히 이제 미국의 달러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환율은 당연히 반등했지만 반등폭은 제한적이었어요. 가다 그냥 맞아버렸고, 그다음에 오늘 대만도 나름대로 선전을 했고, 일본도 그렇고, 전체 아시아 증시가 미국 영향을 그렇게까지는 크게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장에는 되게 좀 긍정적이다.
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시장 되게 견조했어요. 견조했고, 그다음에 오늘 수급으로는 오늘은 뭐 당연히 개인들이 샀죠. 증시가 아침부터 충격 받으니까 잘 받아줬고, 외국인이 샀어요. 아무튼 오늘 기관의 매도를 외국인들이 막판에도 대량 매수하면서 일단은 지금 외인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외국인이 바뀌었어요. 5월 28일부터 들어옵니다. 그죠? 예, 외국인들이 무슨 변심을 했을까요? 그만큼 한국의 경제 데이터가 좋고 달러가 약해서 그래요. 약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한국 시장에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기관들은 어차피 단타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가지고 사고 파는 거니까 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다만 좋은 건 연기금이 안 팔아요. 그저 아침에 팔았다고 또 사고, 이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뭐 일단은 어쨌든 5월 초에 비해서는 5월 말 현재까지는 좋은 분위기고요. 오늘은 기계주가 같고, 두산중공업 대단하고, 또 두산인프라도 대단하고, 두산그룹이 폭발하고 있고요. 또 현대엘리베이터, CS윈드 같은 이런 풍력 테마. 그리고 오늘은 누가 뭐래도 자동차의 날이었습니다. 네, 자동차 조선, 삼성중공업이 9% 고생하셨습니다. 꼭 유증 받으세요. 네, 보유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SL, 화신,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오늘 오랜만에 현대모비스도 갔죠. 기아, 현대차까지 다 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의약품도 오늘 반등했고요. 그리고 건설주도 오늘 0.57%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DL건설이 오늘 오랜만에 좋았네요. DL 쪽이. DL이 최근에 좀 부진했었죠. 근데 오늘 들어 올렸습니다. 견디신 분들은 좀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철강주는 사실 오늘은 좀 일부 반등을 했지만 되도록 포스코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괜찮고요. 그리고 다 하락했고, 제일 많이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가 통신인데 오늘은 빠졌고요. LG 플러스도 저번에 디즈니 플러스 뉴스 나와서 급등했다가 꺾입니다. 제로 노출됐어요. 그 다음에 운수창고, 최근에 제일 많이 올랐던 항공주, 해운주도 HM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좋긴 한데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주 오늘 쉬어갔고, 의류 이런 것도 좀 빠졌고, 전기전자도 오늘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일단은 조정은 좀 받았습니다. 근데 과거보다 확실히 잘 버티죠. 네, 과거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냥 약보합 정도. 그리고 오늘 원자력 발전주 좋았고요. 백신 여권 쪽 섹터 좋았고,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 다 급등했고요. 자동차 부품회사, 전기차. 다만 2차 전지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풍력, CS윈드 호재 나와서, 인터넷은행, 타이어, 뭐 항공기부품, 조선, 기자재, 스마트카, 가상화폐 다 골고루 올라갔습니다. 스펙은 오늘도 망가졌어요. 그죠? 다 급등하죠. 끝이 있어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오른 거는 안 좋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느 기업이든 급등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막 사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막 급등하는 기업들 보면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물리면 답 안 나와요. 진짜. 여행주가 오늘은 좀 빠졌고, 오늘은 컨택형 기업들이, 제가 저번에도 여행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재 좀 줄여야 된다. 왜냐면 회복이니까.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여행주도 이미 선반영 해버렸죠. 그리고 호텔 신라나 이런 면세점은 뭐 아시겠지만 악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밀렸고, 카지노도 좀 쉬어가는 자리고, 많이 올라서 그래요. 롯데관광도 많이 올랐죠.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조금 쉬어갈 것 같고,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 오늘은 콘텐츠도 쉬었고, 이게 뭐냐면 대부분 다 성장주예요.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장 기업들이 급락하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콘텐츠, 이런 성장 기업들도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도 안 좋았고요.
게임즈도 다 그쪽에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그나마 제일 못난이가 NHN이잖아요. 그죠? 부담 없어요. 이런 기업.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이런 스타일의 기업들입니다. 더 이상 나쁠 거 없는 거. 네. 설사 안 가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계속 찾으면 되고, 아니면 이제 많이 빠진 것들. 네. 그다음에 오늘 반도체도 상대적으로는 좀 대부분 좋진 않았고 좀 쉬어갔습니다. 주류도 빠졌고 영화, 웹툰, 전자파, IT 대부분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성장 기업들 또 IT 기업들이 오늘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긴축에 대한 리스크.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너무 그 일일비하지 마시고 아까 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그러니까 이거죠. 경기가 너무 좋아지는데 금리가 문제예요. 긴축할까봐. 예,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 이거죠. 전 경기에 무게를 두고 싶어요. 왜냐 금리를 그렇다고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릴 건 아니거든요. 그걸 보면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도 올라가지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성장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뭐 비록 미국의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서 좀 흔들렸지만 미국의 고용도 조금씩 살아나고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그냥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뭘 살 건가, 앞으로 몇 달후를 어떻게 대비를 할 건가, 지금 포트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 답은 남아 있잖아요. 너무 오른 소비재 좀 줄이고 소비재도 빠지면 다시 사면 돼요. 근데 비싸졌는데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좀 덜어내는 것도 좋죠.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포트 구성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철저하게 소외받는 것들, 뭐 삼성전자도 좋고요. 이제 자동차 올라왔죠. 이제 소외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자동차도 그 소외받을 때 사신 분들이 승자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아까 NHN 같은 왕따주들, 게임주, 예. 또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화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에서는 뭐 예를 들면 한국조선해양보다는 뭐 현대중공업 지주로 좀 교체를 한다든지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계업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엘리베이터. 근데 올랐잖아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타이밍 줘요. 예. 어느 거든 영원히 오르는 건 없습니다. 기다리면 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도 오늘 갔지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다 적절한 타이밍 올 때까지. 한 번에 이런 조정이 쫙 나올 때.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계속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리고 지금 SK이노베이션도 2차전지 너무 안 갔잖아요. 2차전지도 장기간 못 오른 2차전지. 많이 오른 거 말고. 그러니까 아까 장비주 이런 것들,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데 대한 고민을 금리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보고서 보면서 괜찮다 싶은 것들은 주가 위치가 적당하면 편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6월까지는 증시가 한 방향보다는요, 지금 어쨌든 올라가는 건 맞아요. 누가 봐도 상승장입니다. 이 안에서 등락을 좀 계속 거듭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루 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올라갔으면 또 부담되거든요. 잘 쉬었어요. 며칠 쉬어도 돼요, 옆으로. 그리고 레벨업. 그 흐름.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시장이 옆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근데 방향성만 훼손되지 않으면 돼요.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끝나고 종목 상담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해드릴게요. 현대로템을 지금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15,800원에 비중 30%. 비중 좀 많아요. 비중 절반만 줄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수익은 나셨네요. 아무튼 절반만 줄이시고 나머지는 계속 가져가 보세요. 대한항공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요. 조금 쉬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대한항공 좀 단기로는 일부 비중 축소는 맞는데 대한항공 뭐 국내 대표 항공사고 뭐 주가 그렇게 저는 아주 비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쉬어야 돼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비중 줄이세요. 25% 많아요. 항공주 비중은 15%까지만. 그래서 둘 다 지금 비중을 15%까지만 맞춰서 나머지만 계속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거 보내주셨을 때는 재미없었던 구간 같아요. 딱 보니까. 그죠? 지금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염승환 부장님께, 예, 저는 충남에 사는 40대 주린이입니다. 이분은 주린이 이민, 이것도 끝에가 J자로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2021년 3월 29일 날 보내주셨고요. 좀 너무 오래됐네요. 아무튼 주식의 주자도, 혹시 이거 지금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저한테 2020년 12월에 직원의 권유로 우연히 주식을 시작하게 됐고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저에게는 주식은 정말 큰 위험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수입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 새로운 자금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의 추천으로 주식을 구입하고 어느새 투자금이 1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식장이 안 좋을 때마다 물타기를 하다 보니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염승환 부장님의 일일 시황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씩 주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염 부장님께서 그 주식 추천을 해주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고서나 목표 주가, 주식 전망, 모멘텀을 찾아보며 조금씩 정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하다 보니 주식 종목 10종목이 넘어가지만 장기 투자할 종목 5개, 잠깐 좋아지는 종목 10개 정도로 하다 하니 자꾸 좀 늘어나더라고요.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하는 게 너무 두려워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손해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손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9시에는 직장에서 근무할 시간이라, 예, 주식이 시작돼도 바로 시작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핸드폰으로 곁눈질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도를 하려다 매수를 해버리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있는 염 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하루 마무리는 염 부장님의 일일 시향으로 끝납니다. 저 같은 주린이들에게 기다림을 알려주시고 혹시나 희망을 잃지 않을까 해서 주말에도 글을 올려주시니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시기나 질투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그만 변치 마시고 주린이들의 등불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직장 동료들에게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요즘 재미난 일이 많지 않아서 정말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머니올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제가 그 KBS 머니올라 이거 이벤트 한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거 받으셨나 봐요. 부장님 힘든 상황에도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두산인 프라코가 인적 분할을 한다는데 매수해야 할까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지금은 벌써 3월이라 그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안 되고, 예, 이제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분할 앞두고 있으니까 뭐 갖고 가시는 건 좋은데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10종목 넘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분산 투자하시고 다만 되도록 손절하지 마시고, 기업이 정말 이상하거나 내가 잘못 받거나 했을 때 손절을 하시는데 괜찮거나 투자 아이디어 변화 없으면 끝까지 가져가세요. 그리고 직장인분들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시세 자주 안 봐도 됩니다. 그거 본다고 수익률 더 좋나요? 안 그래요. 조금 늦게 산다고 수익률 나빠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기업을 그래도 좀 편한 위치에서 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예. 어쨌든 아무리 좋은 기업도 너무 높은 위치에서 사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안 좋은 기업 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천천히 주식 투자 해주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내일 종목 상담이 있으니까 종목 상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